허벅지 지방 흡입과 엉덩이 지방 이식을 받으러 수술대에 오른 여자. 마취가 시작되며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한데, 그러나 약 9시간 후 여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응급실로 옮겨졌고, 여자의 남편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한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환자 배우자분 되시냐고. 그래서 환자냐, 어디 수술했냐 지금. 그랬더니 여기 성형외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받은 전화 내용에 따르면 의사는 정상적으로 마취 후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수술 도중 여자의 호흡이 갑자기 떨어져 수술을 중단, 그 뒤 회복실로 옮겼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호흡이 떨어진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사람들을 불렀고, 그 뒤 심폐소생술을 하여 긴급 조치를 한 뒤 다시 마취를 시작한다. 병원 측의 설명과 달리 심폐소생술을 한 뒤 수술을 중단하기는커녕 추가 마취를 하며 수술을 강행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한 손으로는 흉부 압박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시술을 계속하는 괴기한 수술법을 시전한다. 그냥 살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빨리 병원 옮길 생각 안 하고 자기 병원 이미지 생각하고 돈벌이 생각해서 호흡만 일단 붙여놓으면 된다는 생각? 결국 신혼이었던 여자는 그대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지만, 병원 측은 자신들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나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딱 봐도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 명확한 사시 증상이다. 이 여자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이른바 복시 증상이 나타났고, 왼쪽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며 사시가 생기게 된 것. 병원에 연락하자 병원 직원은 눈에 이상이 있으면 안과를 가보라는 기괴한 말을 했고, 결국 참다 못한 여자의 언니가 수술했던 의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뭐 해줄 거야 하면은 지금은 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그냥 돈 주고 수술을 했더니 결과는 엉망진창인 거고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데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믿는 건 다 지금 교회가 아니잖아. 그 뒤 결국 재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기다려보자는 병원의 이야기에 따라 6개월을 버텨보았지만 어떠한 개선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일도 못하게 되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된 여자는 이 억울한 사연을 SNS에 올리는데,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여자가 올린 사진은 현재 상태가 아니며 지금은 회복이 되었다는 반박글을 올리게 된다. 결국 여자는 현재 날짜까지 인증해서 사진을 다시 올리는데, 원장님께서는 제가 과거 사진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떠드는 것처럼 말씀하셨길래 아니다, 나 아직 사시다. 입장문에는 마치 제가 현재 사진을 안 올렸으니까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다. 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여자의 증상은 아직 명확한 상황. 여자는 이것 때문에 경제활동도 하지 못한 채 대인 기피증에 걸려 살고 있지만, 병원은 오히려 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버린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취가 시작되자 간호사들의 대화가 시작된다. 이건 선을 너무 넘는 듯한데, 팔자주름 때문에 병원을 찾은 여자에게 가슴 수술도 권유한 뒤 수술이 시작되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게다가 한 간호사가 여자의 수술용 속옷을 들춰본 뒤 나눈 대화. 잠시 뒤 남자 의사 2명이 수술실에 들어오자 간호사는 다시 제모 얘기를 꺼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화뿐만이 아니었으니, 수술실 안에 들어와서야 수술복을 입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수술모조차 쓰지 않는 의사까지. 게다가 간호사는 수술 도중 옆에서 양치를 하고 있다. 하는 말까지 정말 가관인데, 게다가
뒤늦게 들어온 대표 원장이 당황할 만큼 많은 출혈까지 발생했는데 원래 지방을 제대로 빼게 되면 이런 색이 나오는데 이렇게나 많은 피가 나온 건 지방이 아닌 근육을 건드렸다는 뜻. 아직 근육과 지방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집도한 수술. 수술실에는 총 3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지방 흡입은 주로 젊은 의사 2명이 맡았고 여자를 상담했던 대표 원장은 지방을 가슴에 주입하는 수술만을 진행한다. 즉 명확한 대리 수술까지. 여자는 당시 의료진들을 특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병원 측은 여자를 오히려 공갈 미수 혐의로 엿보소 때려버린다. 이후 한 방송사에서 그날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수술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근데 이미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고요. 혹시 CCTV도 보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그런 게 없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난다더니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이런 행동들을 해도 되는 공간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영상 만들면서도 너무 화가 나는데 나뿐만 아니고 많은 환자들한테 이렇게 했겠구나. 내가 죄인이 돼서 2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에요. 조롱에 이어서 고소까지 당한 여자. 이 사람들에게 환자는 과연 어떤 의미였던 걸까?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만 무려 800명. 얼마 전 약물에 취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했던 건 40대 의사. 이 의사의 핸드폰에서는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정황이 포착된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교수가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까지. 이처럼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최근 5년 동안 최소 800명에 달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확인하더니 반대쪽으로 급하게 뛰어간다. 다른 간호사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돌아오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고 그 순간 병실에서 나오던 환자가 갑자기 복도로 고꾸라지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이 여자는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숨지게 된다. 알고 보니 이 여자에게 투약하면 안 되는 항생제를 투약한 것인데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나 이 병원 측에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흰머리가 많아졌어. 그치? 우리 딸도 머리 만져주면 좋아하는데 엄마 닮아서. 건강하던 40대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다. 위 내시경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은 여자에게 의사가 추가로 데카론이라는 전신 마취제를 투여한 것인데 인공호흡기 없이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강력한 전신 마취제를 어이없게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투약해버린 것. 결국 여자는 뇌손상에 빠져 식물인간 상태로 5년째 투병하게 되지만 해당 병원은 이런 명백한 의료사고에도 우수 검증기관으로 선정되게 된다. 저희 같은 환자는 항상 내일이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같이 있는 게 저희의 소망이거든요. 피해자 가족은 2년간의 소송 끝에 1심에서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병원 측은 배상액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항소하게 된다. 이런 정신나간 의료사고들이 계속되자 결국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문제는 수술 전 CCTV를 요청한 경우만 촬영이 진행되고 심지어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도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 영상 보관 기간도 고작 30일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솔직히 법을 만든 건지 만들다가 만 건지 헷갈리는 수준인데 솔직히 사람이라면 언제든 누구나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만으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즉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수술 전 할 일부터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까지 반드시 따라야 할 생존법을 빠르게 알려줄 테니 적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두길 바란다. 먼저 수술 전 병원 의사검증은 필수다. 그냥 알아서 잘해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집도의 이름, 전문의 자격, 수술 건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도 의사나 병원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 무조건 사전에 꼭 체크해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CCTV 촬영 요청서를 필수로 제출, 그 밖에도 수술 위험, 합병증, 대안 치료를 직접 설명 듣고 녹취 또는 서면으로 확보해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런 티 안 나는 녹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만약에 이미 사건이 터졌다면 사후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응급실 이동을 요구, 환자의 상태를 체크함과 동시에 병원 측의 모든 발언은 녹취를 시작, 모든 대화 내용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즉시 진료 기록지, 수술 기록지, 회복 기록지, CCTV 영상 보관 요청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까지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병원 측이 책임 회피 시 즉각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대학병원에서 2차 소견을 확보하고 필요시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무료로 사실관계 자료 검토도 받는 게 좋다. 이때 병원이 CCTV 영상을 내어주지 않더라도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강제로 CCTV 열람 사본을 확보할 수 있으니 보관 기간인 30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를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후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 나가면 되는데 섣불리 언론 제보나 SNS 공개를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반드시 변호사와 신중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좋다. 수술은 하루지만 사고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은 우리의 인생, 반드시 수술 전 꼼꼼하게 알아봐서 애시당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사건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위의 절차를 참고해서 살아남길 바란다. 그럼 아디오스.